안녕하십니까. 한이FC 전력 분석관 구본혁입니다. 이번 내용은 내일 시합을 대비해서 수비 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강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대방의 전력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내일 경기장은 이미 올린 글에가처럼 좌우로 넓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정했을 때 가장 이제 사례로 들만한 사례가 저희가 얼마 전에 구리랑 남양주에서 했던 레온 FC와 어벤져스 FC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한 쿼터에 대량 실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내일 경기에서 저희가 최소한 무실점 내지는 승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수비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갖춰져 있는 수비 형태입니다. 이렇게 수비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면 저희 팀 전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저희가 실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역습 상황에서 저희 수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혹은 후반에 지쳐서 수비가 숫자가 부족해질 때 골을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저희 팀 수비형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그렇고 수비까지 내려오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 명의 공격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 대부분 공격을 지원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습 상황을 가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뒤에서 패스도 받아주면서 전체적인 앞에 그림을 보면서 뒤에서 지키면서 수비를 보호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수까지 만약 나가버리면은 저희가 이 선수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이 센터백을 앞뒤 센터백으로 쓰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좌우가 넓어버린 경기장에서 지난번에 보면 이 사람 둘이 거의 자유롭게 이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한 명이 나간다면 한 명은 반드시 남아서 지켜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자체 챔스 경기 때도 보면은 여기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막 여기를 전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딱 길목에서 커팅을 많이 해줄 때 그 팀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남아서 중앙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의 마크맨을 미리 견제하는 겁니다. 자기 마크맨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 특히나 지난번에는 이재준 코치님께서 윙백에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너무 가운데로 치중하지 말고 자기 마크맨이 왔을 때는 미리 마크를 해서 볼 가는 거를 애초에 차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특히 윙백 같은 경우는 자기 마크맨이 경기를 한 1분, 5분 정도만 뛰다 보면 누군지 확실해집니다. 그 사람을 미리 마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 두 사람을 견제합니다. 이 사람이 약간 슬쩍만 와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어떻게 보면 2대1의 열세지 않습니까? 2대1의 열세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견제를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비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지금 봤을 때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자기 마크맨을 확실히 견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마크맨이 비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앞 센터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동적으로 앞 센터백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앞 센터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앞 센터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이 이 사람이 잡았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수비를 가야겠지만 주변에 있던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마크맨을 잡았을 때 이렇게 어설프게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마크를 해서 그 사람이 볼 잡기 어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크맨이 없이 여러 사람을 견제하다 보면은 수비가 오히려 이렇게 몰리면서 이 사람도 몰리고 이 사람도 몰리면서 한 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맥크맨 잡았을 때 자기가 마킹한다고 소리를 쳐주고, 뒤에 있는 센터백 같은 경우에도 네가 가서 바짝 붙어라라고 소리를 반드시 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비 선수의 낭비가 없는 거죠. 숫자가 거의 동수 내지는 공격수가 많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수비 한 명이 낭비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터백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을 지키고 있다가도 여기가 비었다, 이 사람이 비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서 약간 차징처럼 밀어주고 뭐 발목도 살짝 톡톡 차주고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볼이 이쪽으로 돌았다, 이쪽으로 돌았으면은 약간 이 반대쪽 수비수 같은 경우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줄 수는 있죠. 계속 시선을 보면서, 계속 시선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켜줘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자기 마크맨이 있으면 미리 가서 붙어줘라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도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주문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수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작은 마크맨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더 내려가 버릴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경우에도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침투를 깊숙이 한다. 그럴 때 따라 들어와 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상대방이 아주 잘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이선 침투지 않습니까? 그 이선 침투가 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희 팀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는 상대방 이선 침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레온 FC나 어벤져스 FC 같은 경우에는 이선 침투를 잘해줬는데 저희가 이 이선 침투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수비수들은 공격수들을 마크하는 데 집중돼 있는데 이 사람이 쭉 따라 내려와 버릴 때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공 쪽만 보다가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 사람이 이선 침투를 할 때는 항상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막고 있었다면, 이렇게 경로를 미리 막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이선 침투를 애초에 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미리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따라 내려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수비를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양쪽 윙백처럼 자기 마크맨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마크맨에게 공이 갈 눈치가 있을 때, 특히나 뭐 공이 여기서 올라올 때는 확실하죠. 공이 이 사람한테 올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공간 쪽에 존 디펜스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이쪽 윙백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맨마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이고, 세 번째는 이선 상대방이 좀 더 잘하는 팀이어서 이선 침투까지 감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힘들더라도 같이 따라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히려 너무 많이 뛰는 것보다는 한 명 정도는 조금 체력 안배를 하면서 앞쪽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